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가는데요. 오늘은 삼성 채용 공고를 좀 보면서 가이드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매일매일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좀 쉽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서 너무 이제 긴장된 상황이 아니고요.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한 해석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요겁니다. 자, 2023년 삼성, 그쵸. 3급 신입 사원 채용 공고 DX 부분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가전이나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나 여러 인턴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요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좀 지원하셨다면 좀 써야겠죠. 자, 이렇게 미리 좀 제가 홈페이지에는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절차상으로 가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은근히 이거 짜증나요. 그래서 첫 번째 허들은 어디냐? 여러분 입사 지원하기 전에 첫 번째 허들은 홈페이지 가입입니다. 홈페이지 가입해서 인증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 이름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짜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내심,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쭉 보면서 직무와 관련된 설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설명에서 특히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이름이 좀 막 어려운 경우 있어요. 뭐 여기 삼성은 좀 아니지만 현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죠.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죠. 이제 직무 중심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직무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디테일한 걸 던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를 좀 더 주는 거니까요. 싫어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원 자격이죠. 보통 지원 자격은 크게 뭐 대기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럼 쭉 내리시면 됩니다. 삼성이니까 쭉 내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 보시고, 그러니까 직무 소개서 있어요. 이 직무 소개서 지금 제가 세 번째 다운받았네요. 보시면은 각각의 뽑는 이제 채용 직무들이 나오고 쭉 이제 밑에 보면 어떤 게 나오죠. 그쵸. 이제 해당하는 수행하는 직무에서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그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보면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다 읽을 새가 어딨냐 이거지. 그죠? 다 읽지 마시고 여러분 불안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직무 가이드만 가시고요. 읽어 보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단어만 뽑으세요. 뭐 여기 뭐 시스템 최적화 설계라고 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의 뭐 부품 또는 모듈 간의 최적화를 통한 저전력 설계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설계라는 거라고 나왔을 때는 실제 꼭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설계를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분해를 해봤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과목이라도 하나라도 겹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전공적인 측면에서 꼭 기계과 전자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수업이 들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전해 보시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3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도 별로 없죠. 그랬을 때는 이제 좀 지원의 확대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해당되는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나하고 조금이라도 연결이 있다. 그럼 거기 지원하시는 게 여러분 멘탈 관리나 혹은 이제 자존감을 이어갈 때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 3월, 4월 지나고 나면은 지원할 곳이 없으면은 멘탈이 툴툴툴툴 털려가지고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직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3월에서 5월 이거 요즘에 수시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은 내가 실제 취업이 될 때까지 내려놓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챕터는 뭐냐? 지원 부분이네요. 입사 지원을 하고 직무 적성 적합성 이제 평가,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 검사 4월 중에 진행이 되고 면접은 5월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 뭐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어디서 떨어지냐면 직무 적성 검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 붙으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삼성은 무조건 지원을 해서 써보세요. 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서 입사 지원의 어떤 하나의 경험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이 5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재직하신 분들은 제발 퇴사하지 마시고 5월에 면접 합격이 되면 그때 뭐 휴가를 내거나 면접 퇴사를 하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때까지 버티세요. 물론 알아요.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있는 게 되게 힘든 건 아는데 어설픈
어설프게 좀 나오면은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실제 취업이 어렵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설프게 좀 쉽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합격을 하시면 그때서야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제 이름 쓰고 장애 여부, 뭐 보험 가산점, 그쵸? 솔직히 이게 거의 뭐 5%에서 10%면은 당락은 뭐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크다. 이런 부분 저는 좀 감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주소나 이런 부분이죠. 뭐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이제 학력 이제 나오죠. 학력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학력 이제 학교 뭐 석사 박사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긴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전공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보여주셔야 돼요. 과목이라도 뭐 예전에는 세 과목을 작성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네요. 네, 그래서 비대상 뭐 이수 예정도 마찬가지죠.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나 과목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쓰시면 되겠고, 선생님 그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가서 우기면 돼. 예를 들면은 면접 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입사 지원할 때는 그냥 써서 나중에 면접 합격하면 그때부터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거지 벌써부터 3월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역상 미필 뭐 그냥 이거는 쓰시면 되겠죠. 대외 활동이나 혹은 뭐 직무 관련 경험, 그쵸?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해서 경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세요. 근무처는 공식 회사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경력사항 기재 시 수행 직무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쵸. 경력사항이 있으신 분은 수행 직무를 디테일하게, 특히 이제 성과 위주로 몇 명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자는 근무 기간의 마지막 날을 현재 월일로 기억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대내외 활동, 그쵸,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거 했던 거,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뭐 정치적인 거나 뭐 어떤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말고는 조금 더 다 써주셔도 된다. 왜냐면 정치나 종교적인 부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인 종교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학 자격 있으면 쓰고 없으면 일단 통과 자격만 되면 돼요. 뭐 다른 거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생님 제가 토익이 없는데요. 지원 자격만 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삼성도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있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얘기한 거고 그 정도 커트라인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은 필요 없으니까 안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적인 내용이니까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에세이. 요즘에 챗 GPT가 나온 현재 상황에서 이걸 쓰는 게 의미가 있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면접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챗 GPT가 고퀄리티로 글을 쓰기에는 어떻게 비슷하게 시간이 나옵니다. 내가 쓰는 거하고 챗 GPT가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니까, 그냥 쓰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니까 쓰시면 그냥 내가 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 취미, 그쵸. 그 다음에 존경하는 인물, 존경 이유, 그쵸. 존경 이유가 예전에는 100자나 이렇게 됐는데 몇 자까지 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생각보다 많나? 이건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100자까지 썼는데 굳이 길게 필요로 나올 건 없고, 왜 존경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올게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1번 문항, 그쵸.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요. 자기소개 4개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맨 마지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700자인데 두 가지죠.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와 회사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는 딱 2줄에서 3줄이에요. 지원 이유는 2줄에서 3줄.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두 줄에서 세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지원 동기 끝난 거예요. 솔직히 돈 벌려고 왔습니다를 세 줄 이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직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루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형태면 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목표를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즉 뭐냐면 저는 삼성전자에 들어와서 이런 목표를 같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저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경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글에 대한 분량은 700자 금방 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금방 써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항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을 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자니까 제발 둘로 나눠서 쓰세요. 혹은 둘에게 3개 정도로 소재를 나눠서 쓰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읽는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2개에서 3개 문항으로 소제목 달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로 1500자 쓰면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반복적인 부분이고요. 삼성은 자기소개서 가이드 할 때도 매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써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내 가치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이 끼쳤던 거 꼭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그쵸?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왜냐면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1번 쓰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관련된 내가 지원 사업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엮어서 1번에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1번하고 3번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영리한 판단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4번은 그쵸, 해당 역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 해결 방안, 그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개요,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결말, 이걸 딱딱 들어가게끔 써주시면 되겠고, 천자니까요. 하나로 천자로 써도, 그러니까 직무적인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하나로 쓰시면 좋겠고, 아니다라고 하면 2개로 쓰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는 뭐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분량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 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950자에서 80자, 90자까지는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거 이외에 그 실제적인 부분, 뭐 입사 지원에 대해서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지원 가이드를 보시면서 뭐 1대 문의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문의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지원 관련해서 뚜두둑 쓰시면 그쪽에서 답변을 주겠죠. 관계사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뭐 중공업에서 쭉쭉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계열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원 부분이에요. 삼성에 대해서 좀 같이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쓰시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처음에는 바로 쓰지 마시고요. 본인의 경험 정리를 충분히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가셔서 경험 정리 양식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찾을 수가 없어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계속해서 날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가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